한밤중 서울 외곽의 허름한 창고. 쏟아지는 비와 천둥 사이로 들려오는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 그 속엔 민두식 회장이 묶인 채 쓰러져 있다. 그의 입가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고 희미하게 중얼거린다. 이게 나 누구 짓이야? 김선재, 너야? 불빛이 번쩍이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선다. 검은 코트를 입은 김선재가 비에 젖은 머리를 넘기며 웃는다. 역시 눈치 빠르시네요, 회장님. 그게 저예요. 민두식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내가 감히 나를. 감이라뇨. 전 늘 감히 해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라요. 전 회장님이 사라져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두식의 숨이 거칠어진다. 넌 경채와 손잡고 나를 내쫓을 생각이었지. 아니요. 이제는 손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잡을 테니까요. 내 놈이 그런다고 민강 유통이 내 것이 될 줄 알아? 회장님, 세상은 이제 피보다 계약으로 움직입니다. 전 피가 없지만 계약은 많죠. 비가 더 거세게 쏟아지고 카메라는 어두운 하늘을 뚫고 민강유통 본사로 전환된다. 그곳에서는 민경채가 회의실을 걸어 들어오고 있다. 블랙 드레스, 흔들림 없는 눈빛. 비서들이 허둥지둥 일어서며 인사한다. 사장님, 긴급 이사회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경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아버지가 없는 지금 우리가 민강유통의 주인이에요. 오늘 이사회에서 새 회장이 누가 될지 결정나겠죠.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백설이가 들어선다. 젖은 머리, 눈에 눈물 대신 분노가 서려 있다. 민경채 씨,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경채가 미소를 짓는다. 회의 중인데 외부인은 사절이에요. 외부인? 내 딸을 죽게 만든 사람 앞에서 외부인이라니 참 가소롭네요. 그러길래 스스로 내려갔으면 좋았잖아요. 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할까? 내려갈 이유가 없으니까. 서리의 눈빛이 번쩍인다. 내 딸을 지옥에 떨어뜨린 사람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경채는 팔짱을 낀다. 그럼 지옥에서 기다리세요. 어차피 곧 오실 테니까.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하늘을 찢는다. 그때 태경의 전화벨이 울린다. 찾았다고요? 민 회장이 있는 곳? 알았어요. 금방 갈게요. 서리가 급히 돌아서며 묻는다. 어디예요, 태경씨? 회장님이 있는 곳이요? 확실진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제보를 했어요. 민두식이 살아있다는 걸. 그 둘이 황급히 차에 오르는 장면과 동시에 어딘가 어두운 방에서 민두식이 다시 고개를 든다. 태경, 백설의 너희는 절대 오면 안 돼. 하지만 그 목소리는 철문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한다. 이미 선재는 차가운 미소로 문을 닫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회장님. 이미 그 둘은 제 손바닥이니까요. 장면은 급히 전환된다. 민강유통 본사 지하 어둠 속에서 모태주가 장현숙에게 전화를 건다. 회장님, 드디어 움직였어요. 김선재 쪽에서 뭔가 큰일을 벌였어요. 장현숙의 목소리가 낮고 날카롭다. 좋아. 때가 왔다는 뜻이겠지. 백설의 문태경 그 아이들에게 전해.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고. 비가 멎지 않는 새벽, 서울 외곽 고속도로 위로 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문태경, 그 옆에는 얼굴이 잿빛이 된 백설이가 앉아 있었다. 차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와이퍼가 앞유리를 미친 듯이 쓸어내릴 때마다 서리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태경씨, 제보한 사람 신뢰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면 회장님 행방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군데요? 김선재 측근이에요. 법무팀에 있던 비서였어요. 지금 도망 중이라고 했어요. 서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 사람 정말 선재 밑에서 일했어요? 확실해요. 그리고 감금 장소를 알고 있다고 했어요. 태경이 악셀을 더 밟자 도로 위로 물보라가 솟구쳤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이사회실 안은 이미 폭풍의 전조였다. 검은 정장을 입은 이사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불안하게 눈치를 보고 있었다. 앞자리에 선 민경채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표정이었다. 민두식 회장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우리 회사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긴급 이사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임시대표로서 오늘부로 민강유통의 회장직 승계를 의결합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민수정이 일어섰다. 이게 말이 돼? 아버지가 실종된 상태인데 이사회라니. 아버지가 실종된 게 아니라 잠시 연락이 닿지 않는 거야. 경채의 말에 수정은 냉소를 흘렸다. 그래? 그럼 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안 해? 가족사까지 회사 회의에 들먹이지 말아줘. 여긴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움직이는 곳이니까. 그때 문이 열리며 민지섭이 들어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경채? 회의 중이야. 앉아. 아니, 아버지가 사라졌는데 이사회라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야. 경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 이제 그건 받아들여야 해. 그 말에 회의실 안공기가 멎었다. 경채의 입술에서 나온 돌아오지 않아라는 단어는 마치 민두식의 죽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다. 수정은 경악하며 속삭였다. 언니, 설마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말 조심해. 근거 없는 말은 너를 망치니까. 그 순간 김선재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사회엔 나도 참석해야지. 경채가 눈을 치켜뜨며 그를 노려봤다. 당신이 왜 여기에? 법무팀장으로서 이사회 결정의 합법성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묘한 불길함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회장님 서명 없는 결의문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회장님은 연락 두절이야. 그걸 몰라서 그래? 아니요. 난 너무 잘 알아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도. 순간 회의실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경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뜻이죠, 김선재 팀장? 회장님은 살아있습니다. 뭐라고요? 딴 당신이 생각하는 곳에는 없습니다. 이사들의 눈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선재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회장님은 제 보호하에 계십니다. 보호? 당신이? 그래요. 당신이 아버지를 배신한 순간부터 난 회장님 편이었죠. 경채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감히 날 협박해? 협박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회장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당신이 어떻게 그 자리를 노렸는지, 어떤 계약을 했는지, 누구를 이용했는지도요. 순간 민수정의 입가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무슨 계약? 언니 무슨 소리야? 경채는 이를 악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선재, 당신 지금 무슨 장난을 치는 거야? 장난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진짜 쇼는 이제부터입니다. 태경의 차가 멈춰 선 곳은 오래된 공장지대였다. 멀리서 깜빡이는 네온 사인 하나. 대진 냉동 창고. 서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다.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야. 이런 곳이라면 감금하기 딱 좋지. 둘은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텅 빈 공간에 쇠냄새와 기름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발자국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낯선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다. 거기 누구야? 태경이 소리치자 어둠 속에서 비서였던 여자가 나타났다. 창백한 얼굴, 손에는 핸드폰을 꼭 쥐고 있었다. 저예요, 제보했던 사람이에요. 민두식 회장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김선재가 어제 회장님을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 말과 동시에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쇳덩이였다. 순식간에 천장이 흔들리며 태경이 서리를 끌어안고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쾅!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설혜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건 함정이에요. 그럼 그 여자는? 태경이 고개를 돌렸지만 방금 전까지 있던 제보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핸드폰만 타버린 잔해 속에서 발견되었다. 설이는 손을 떨며 속삭였다. 이건 김선재가 우릴 유인한 거예요. 그렇다면 회장님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함정을 판 건 우리가 진짜 찾기 직전이라는 뜻이에요. 이사회실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경채는 분노로 의자를 밀쳐버렸다. 김선재, 당신이 감히 나를 협박해? 협박이라니요. 전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 진실? 회장님이 당신을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요.
순간 회의실 앞 모든 시선이 경채에게 쏠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허허, 웃기지 마. 그건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조작이겠지. 조작이라면 회장님 친필 서명까지 남겼을까요? 선재가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다. 회장 민두식의 서명이 적힌 위임장. 이건 회장님이 직접 저에게 남긴 겁니다. 민경채는 차기 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사회실 안이 폭발하듯 웅성거렸다. 경채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다. 이게 가짜야. 위조야.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죠. 회장님 서명이 진짜인지 확인받으면 되니까. 선재의 미소는 섬뜩했다. 경채는 손톱이 부러질 만큼 손을 쥐었다. 좋아. 그럼 확인해보자고.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불안이 피처럼 번지고 있었다. 비가 잦아들자 어둠이 유리창을 타고 스며들었다. 민경채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노려보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사들은 숨을 죽였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낮게 말했다. 김선재, 그 서류 어디서 구했지? 말했잖아요. 회장님이 직접 제게 남기셨다고. 거짓말이야.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겐 진실로 보일 겁니다. 그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 순간 전광판 위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다. 딸깍 딸깍 딸깍. 경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닿았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래.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그럼 당신도 끝이야. 끝이라고요? 회장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손 놓고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비서를 향해 손짓했다. 보안팀 들어오라 해.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다. 선재의 옆을 막아서며 팔을 붙잡았다. 그러나 선재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폭력을 쓸 생각이십니까? 법무팀장, 이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지. 날 해고한다고요? 당신이 회장님을 감금했다는 제보 내가 경찰에 넘기면 그땐 뭐라 할 건데? 선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경채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래. 그 표정이야. 이제야 조금 솔직해지는군. 경고했을 텐데요. 제게 덤비면 다칠 거라고. 누가 누구를 다치게 해? 이보세요. 지금 당신은 체포될 수도 있는 입장이야.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선재의 입가가 비틀렸다. 체포요? 그럼 회장님 납치죄로 함께 들어가시죠. 순간 경채의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외쳤다. 사장님, 경찰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실종 신고가 접수됐답니다. 민두식 회장 관련해서. 경채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누가 신고를? 모르겠습니다. 익명이랍니다. 선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젠 누가 더 큰 죄를 뒤집었을지 곧 드러나겠죠.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낮았다. 문 밖에서 무전 소리가 울렸다. 민강유통 관련 10층 회의실. 출입 통제하라. 의사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얼굴을 보았다. 경채는 얼굴을 돌렸다. 이거 당신 짓이지. 내가 아니라 회장님의 명령일지도 모르죠. 그 말에 경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신호음만 울렸다. 그 사이 선재는 서류를 회수해 가방에 넣었다. 이건 제 보험이에요. 혹시 누가 이사회 내용을 조작하려 할지도 모르니까. 이대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물론입니다. 이미 제 차는 지하로 향하고 있으니까요. 보안팀.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 보안 통제 시스템을 해제한 것이다. 경채는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다. 눈앞이 아득했다. 누가 내 뒤통수를 친 거야. 한편 태경과 설이는 불타버린 창고 잔에 속을 헤매고 있었다. 연기 냄새와 금속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설이는 젖은 머리칼을 뒤로 쓸어 올렸다. 여기서 회장님이 있었다는 증거라도 남아야 하는데. 기다려요. 무너진 바닥 밑에 뭔가 있어요. 태경이 잿더미를 파헤치자 낡은 가죽 수첩이 나왔다. 그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DC WJY 하우스 1987. 이건 뭐죠? 코드 같아요. 설이가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JY 하우스라면 혹시 장현숙? 그럴 수도 있어요.
C는 경채, W 는 선재. 그럼 D는 민두식. 그녀는 숨을 내쉬었다. 장현숙과 민두식, 경채, 선재 네 사람 사이에 무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다음 목적지는 명확하네요. 태경이 차키를 움켜쥐었다. 스텔라장을 찾아가야 해요. 그 시각 장현숙의 저택. 짙은 커튼 뒤로 금빛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다. 연숙은 와인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녀 맞은편에는 모태주가 서 있었다. 이제 곧 움직일 겁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이. 좋아. 그 아이들이 진실을 알 때가 됐어. 그럼 계획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래. 오래 묻어둔 빚을 이제 갚아야지. 연숙은 손끝으로 잔을 돌리며 창밖을 보았다. 민두식이 내 아들을 죽였을 때 나는 이미 인간이기를 그만뒀어. 이제 그 죗값을 치를 시간이지. 모태주의 얼굴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렇다면 김선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아이는 곧 자기 무덤을 파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경채는 본사 옥상으로 올랐다. 밤하늘이 나처럼 밝았다. 그녀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 익명. 내용 회장님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움직일수록 그분의 목숨은 위험해집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누구야 나를 이렇게 몰아넣는 게.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바람이 불자 긴 머리가 휘날렸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좋아. 그럼 나도 끝까지 간다. 민두식은 어둠 속에서 정신을 차렸다. 눈앞에 선재가 있었다. 정말 이래야 속이 시원했냐?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세상은 이제 아버지 세대의 방식으로는 못 버텨요. 그래서 날 죽이겠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잠시 쉬게 해드리는 겁니다. 넌 경채한테까지 손댔지. 손댄 게 아니라 그녀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 아이는 제 욕망을 채워줄 도구일 뿐이니까요. 민두식이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 자리요. 당신이 평생 지키려 했던 그 자리. 그 자리는 피로 세운 거야. 넌 그 피를 감당 못해. 감당할 겁니다. 그리고 증명할 거예요. 민강유통은 이제 제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겁니다. 넌 이미 망했어, 김선재. 아직 아닙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경채는 무너집니다. 그녀가 무너지면 백설이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문태경도. 너 태경을 알아? 물론이죠. 그 아이의 부모를 죽게 만든 사고, 그게 누구의 짓이었을까요? 민두식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설마 내가?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었죠.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렸다. 그때 그 사고 저는 검사였어요. 당신이 덮으라 했잖아요. 돈으로. 그래서 덮었습니다. 그 대가로 전 출세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죠. 그걸 이제 와서 나한테 죄를 돌려? 아니요.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선재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천천히 장전했다. 회장님 혹시 모르셨겠지만 복수란 건 누군가의 손으로만 완성되지 않아요. 저 같은 사람도 복수를 합니다. 넌 결국 내 욕망에 질식할 거야. 그럼 질식하기 전에 당신부터 보내드리죠. 그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리는 순간 문 밖에서 소리가 났다. 멈춰. 철문이 열리며 문태경이 들어섰다. 뒤에는 숨을 헐떡이는 백설이가 있었다. 김선재, 그 총 내려놔. 선재가 미소 지었다. 오셨네요. 예상보다 빨랐군요. 회장님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가 몸을 비키자 쇠사슬에 묶인 민두식이 나타났다. 피투성이었다. 서리가 달려가려는 순간 선재가 총을 들어 올렸다.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회장님 심장에 구멍이 납니다. 태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의 게임은 여기서 끝이야. 끝이라 누가 끝을 정합니까? 끝은 이 총을 쥔 사람이 정하죠.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둥 소리 속에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섞였다. 그리고 그때 어딘가에서 총성이 울렸다. 하얀 섬광이 번쩍였다. 누가 쏜 것인지 누구의 몸에 맞은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불빛이 번쩍이는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귀를 찢는 총성 이후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엉켰다. 한 발의 총알이 허공을 가르고 쇠사슬이 끊어졌다.
그 쇠사슬이 땅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민두식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김선재가 손목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누구야? 그의 눈이 흔들렸다. 어둠 속에서 문입구에 실루엣이 하나 더 나타났다. 김선재 씨, 그만두세요. 낮고 냉정한 여자 목소리였다. 장현숙이었다. 비에 젖은 코트를 걸친 채 그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모태주는 뒤에서 총을 들고 있었다. 선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스텔라장,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지. 설마 그동안 날 미행한 겁니까? 미행이라기보단 관찰이지. 내가 어디까지 타락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당신이 감히 나한테. 조용히 해. 그녀의 한마디에 공기가 얼었다. 김선재, 넌 내 아들을 죽게 만든 사람들과 손을 잡았지. 그건 오해야. 오해? 그날 사고를 조작한 자가 누구였는지 넌 알고 있었어. 그건 말하지 마.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거짓이니까. 모태주가 장전한 총을 선재의 머리 뒤에 겨눴다. 지금 내려놔요. 너 같은 불황아가 날 협박해. 지금은 불황아가 아니라 심판자야. 선재는 피식 웃었다. 심판? 웃기지 마. 당신들 다 똑같아. 돈과 복수, 그거면 끝이라 생각하지. 그가 피 묻은 손으로 총을 다시 들었다. 나도 똑같아졌을 뿐이야.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장현숙이 빠르게 손을 내밀어 총구를 잡았다. 쾅! 총이 공중에서 터졌다. 불꽃이 튀며 벽이 깨졌다. 그 사이 모태주가 몸을 날렸다. 이 자식! 그의 어깨와 선재의 몸이 부딪히며 바닥을 굴렀다. 비명, 충돌음, 그리고 휘몰아치는 바람. 모두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설이는 민두식을 부축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설의 태경 어서 나가. 이대로 두고 못 나가요. 이건 내 업보다 나 때문에 내 부모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총성이 울렸다. 이번엔 명확했다. 피가 허공에 흩날렸다. 김선재의 몸이 뒤로 젖혀졌다. 가슴 한가운데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가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다. 누가 쐈지? 뒤쪽 그림자에서 총을 든 사람이 나타났다. 민경채였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끝났어, 김선재. 나보다 더한 괴물이 바로 너야. 그래. 하지만 이건 정이야. 그녀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도 없었다. 선재가 바닥에 쓰러져 눈을 감았다. 피가 콘크리트 바닥 위로 번져나갔다. 태경은 얼어붙은 채로 그 장면을 바라봤다. 이게 정이라고요? 경채는 그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그래. 아버지를 납치하고 회사를 뒤흔든 자, 그 대가를 치른 거야. 당신은 아버지의 피까지 이용했어요. 그래서 뭐? 언젠가 그 피가 당신을 삼킬 겁니다. 삼켜도 돼. 그게 내 운명이라면. 그녀는 총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붉은 불빛이 벽을 비추며 천천히 다가왔다. 민두식은 흐릿한 눈으로 딸을 바라봤다. 경채야. 그녀가 돌아봤다. 아버지, 이제 말해요. 왜 그랬어요? 왜 항상 회사뿐이었어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땐 그게 너희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지. 아니요. 그건 당신 자신을 위한 길이었어요. 미안하다, 경채야. 그 말과 함께 그의 머리가 축 늘어졌다. 설이가 재빨리 뛰어가 맥을 짚었다. 맥이 약해요. 구급차 불러요. 태경이 휴대폰을 꺼냈다. 여기 민두식 회장이 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붉은 조명이 어둠을 삼켰다. 1시간 후 경찰들이 현장을 통제했다. 스트레처에 실려나가는 민두식, 수갑을 찬 민경채, 그리고 시체로 덮인 김선재. 설이는 멍한 얼굴로 앰뷸런스를 바라봤다. 태경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줬다. 괜찮아요?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니에요. 진실은 아직 덜 밝혀졌어요. 진실이라니. 그 사고 내 부모님 사고, 회장님이 지시했다고 했죠. 하지만 선재 입으로 들은 말 전부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럼 누가 진짜였을까요? 그걸 이제 찾아야 해요.
1987년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어요. 서리가 고개를 들었다. 1987년 JY 하우스. 그게 열쇠일 거예요. 태경의 눈빛은 결의로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장현숙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그러나 차가운 미소를 띤 채. 그래 이제야 그 아이들이 진실에 닿기 시작했군. 그녀가 천천히 등을 돌렸다. 이제 마지막 장을 열 시간이야. 그날 밤 스텔라장의 저택 서재. 불이 꺼진 방 안에서 장현숙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네 사람이 있었다. 민두식, 젊은 김선재, 그리고 어린 문태경의 부모.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연숙 자신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사진 위를 스쳤다. 그날 우리가 만든 그 거래가 모든 걸 망쳐버렸지. 모태주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정말 밝혀버릴 겁니까? 그래. 진실이란 건 언젠가 드러나야 하니까. 그녀는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라벨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87 JY 하우스 녹취록 민두식, 스텔라장, 차오, 김선재. 그녀는 테이프를 꺼내 손에 쥐었다. 이걸 공개하는 순간 모두 무너질 거야.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제 괜찮아. 내 아들, 그 아이가 죽은 이유를 세상에 알려줄 거야. 창밖으로 번개가 치고 그 불빛이 그녀의 눈을 스쳤다. 그 눈빛엔 슬픔과 복수가 뒤섞여 있었다. 그 시각 병원 응급실. 민두식은 산소호흡기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경찰들이 밖을 지키고 있었다. 경채는 수갑을 찬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 나도 이제 조금은 이해가 돼요. 당신이 왜 그렇게 버텼는지.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녀의 입가엔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태경과 서리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그치고 이른 새벽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1987년으로 돌아가야죠. 그게 당신 부모님의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아마 민두식도 스텔라장도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다음엔 JY 하우스로 갑시다. 거기서 모든 게 끝나겠죠? 아니요. 그는 창밖을 보며 낮게 웃었다. 거기서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겁니다. 그들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멀리서 장현숙이 또 한 번 속삭였다. 그래, 태경. 이제 내가 진짜 태양을 삼킬 차례야. 새벽이 막 터올랐다. 서늘한 안개가 도시의 골목을 덮고 있었다. 길가엔 신문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다니고 멀리서 닭이 울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도 무언가 불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태경과 서리의 차가 한적한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JY 하우스. 여기야. 태경이 브레이크를 밟았다. 낡은 대문, 녹슨 표지판에 흐릿하게 적힌 글자들. JY 하우스 1987.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는 30년 전 그대로였다. 문이 반쯤 열린 상태로 삐걱거렸다. 서리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안을 들여다봤다. 태경 씨, 여긴 대체 우리 부모님이 죽기 전날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예요. 이곳이 그날의 현장? 그래요. 그리고 아마 모든 진실이 여기에 잠들어 있을 겁니다. 태경은 조심스레 문을 밀고 들어갔다. 먼지 냄새, 오래된 목재의 썩은 향, 그리고 묘한 서늘함이 감돌았다. 거실 벽에는 낡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두식, 스텔라장, 그리고 태경의 부모가 있었다. 여기 있었네요, 모두 함께. 그래요. 그리고 저 뒤에. 태경은 벽장을 열었다.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서류 더미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1987. 계약서 민강유통 초기 자금 출처. 녹취록 마이너스 민두식, 김선재, 장현숙, 차도현, 태경 부친. 서리의 손끝이 떨렸다. 이게 그날의 진실? 확인해봐야죠. 그가 테이프를 오래된 플레이어에 끼웠다. 찰칵. 그리고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러나왔다. 우리가 이 거래를 한다면 모두 목숨 걸어야 합니다. 민두식의 목소리였다. 차도현 씨, 이건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텔라장의 차가운 음성. 알아요.
하지만 이 회사가 성공하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해요. 차도연의 낮고 떨린 목소리. 희생이라 그게 누구죠? 당신 아내 윤혜진. 그녀의 명의로 자금을 세탁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민강 유통은 시작도 못해. 그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야. 그럼 선택하세요. 당신 가족의 목숨이냐, 회사의 미래냐. 녹음기 속에서 고성이 오가고 의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렸다. 그녀를 데리고 나가. 안 돼, 멈춰. 탕. 총성이 테이프 속에서 울렸다. 그 다음엔 정적.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끝났군. 이제 이 일은 없던 걸로. 김선재의 목소리였다. 태경은 플레이어를 꺼버렸다. 손이 떨렸다. 그날 우리 부모님은 민두식과 장현숙 그리고 선재가 만든 거래의 희생양이었어요. 설이가 충격의 말을 잃었다. 당신 아버지가 민두식과. 그래요. 돈 때문에 사람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죗값을 이제 갚을 때가 된 겁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스텔라장도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그 사건을 묻은 대가로 미국 사교계에서 부와 권력을 얻었죠. 그럼 지금까지의 복수는 서막이었어요. 이제부터 진짜 복수가 시작됩니다. 같은 시각 장현숙의 저택. 그녀는 서재에서 녹취록을 바라보고 있었다. 1987년 드디어 도착했구나. 모태주가 조용히 물었다. 그걸 그들에게 보여주실 겁니까? 그래. 태경은 그럴 자격이 있어. 하지만 그건 당신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파괴라도 상관없어. 그 아이의 부모를 죽게 만든 공범이 바로 나였으니까. 그녀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내가 침묵한 30년 그 대가를 이제 치를 때야. 그녀는 금고를 열어 두 번째 테이프를 꺼냈다. 그 안에는 추가 녹음이 있었다. 민두식 사망 후 비상계약서 민강유통 소유권 이전 조건. 이걸 공개하면 민강유통은 끝나요. 그래. 하지만 진실은 남겠지.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태경이 이걸 찾게 될 거야. 그때 모든 게 정리되겠지. 태경과 설이가 돌아서려는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났다. 헤드라이트가 폐가 안을 비추며 천장을 흔들었다. 누군가가 내렸다. 검은 코트를 입은 인물,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그림자. 왔군요. 그 목소리는 익숙했다. 민경채였다. 그녀는 이미 석방되어 있었다. 당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건 위험한 짓이에요. 위험. 그 테이프 없애야 해요. 왜요? 그건 우리 모두를 파괴할 거예요. 지금 와서 그 말을 믿으라고요? 태경이 냉소했다. 당신 아버지가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없애야 한다고요. 당신은 아직도 아버지를 위해 움직이는군요. 아니요, 이젠 나 자신을 위해. 그녀가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그 테이프가 세상에 공개되면 민강 유통만이 아니라 스텔라장도 당신 부모님도 그리고 당신 자신도 무너질 거예요. 무너져도 좋아요. 하지만 그 무너짐이 진실이라면. 그때였다. 총성이 울렸다. 모두가 몸을 숙였다. 창문이 깨지고 벽이 갈라졌다. 밖에서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검은 마스크, 기관총. 이건 스텔라장의 사설 경호팀이에요. 설이가 외쳤다. 그녀가 우리를 막으려는 거야. 안 돼, 저 테이프만은 지켜야 해. 총알이 날아다니고 먼지가 치솟았다. 태경이 설이를 끌어안고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경채가 테이블 뒤에 몸을 숨겼다. 이럴 줄 알았어. 장현숙, 당신도 결국 괴물이었어. 그때 창문이 깨지고 누군가가 뛰어들었다. 모태주였다. 그는 총을 쏘며 외쳤다. 태경, 테이프를 가지고 나가. 태주 형, 시간 없어. 지금이야. 태경이 테이프를 가방에 넣고 설이의 손을 잡았다. 가요. 둘은 후문으로 달려나갔다. 뒤에서는 총소리와 폭발음이 연이어 울렸다. 민경채가 그들을 쫓았다. 태경씨, 그거 놓고 가요. 늦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새벽의 안개가 그들을 삼켰다. 뒤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JY 하우스가 붉은 불에 휩싸였다. 설이가 뒤돌아봤다. 태경씨 테이프는? 그가 가방을 열었다. 불에 그슬린 테이프 케이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없어요. 뭐라고요? 누가 바꿔치기 했어요. 그 순간 멀리서 검은 차 한 대가 떠났다. 운전석엔 장현숙, 옆자리엔 모태주. 그녀는 차 안에서 테이프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건 아직 때가 아니야. 모태주가 물었다. 언제 그때가 오죠? 태경이 태양을 완전히 삼킬 때. 며칠 뒤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민강유통 회장 민두식 사망. 비자금 의혹 및 1987년 불법 거래 재조명. 스텔라장 해외 도피설.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서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 걸까? 태경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들이 감춘 게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그날 내 부모님이 죽은 현장에 세 번째 총성이 있었어요. 세 번째?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의 총알이에요. 그의 눈빛이 멀리 향했다. 그곳엔 불타버린 JY 하우스의 잔해가 있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태양은 그 어둠 속에서 다시 떠오를 거예요. 서리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해요. 복수는 우리를 다 망치게 돼요. 아니요. 복수는 끝났지만 정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하죠? 그가 조용히 웃었다. 진실을 드러내면 돼요. 그게 우리 둘이 살아남은 이유니까. 그날 밤 스텔라장은 홀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태주가 다가와 물었다. 이제 정말 떠나실 겁니까? 그래. 이젠 내가 만든 죄의 불빛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 아이들에게 진실을 줄 생각은 없습니까? 그녀가 바다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태경은 이미 알고 있어. 진실이란 건 말로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니까. 모태주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회장님,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태양이 뜨지 않는 곳으로. 그녀의 실루엣이 파도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 순간 멀리서 새벽의 태양이 떠올랐다. 그리고 장면은 천천히 바뀐다. 한 아이가 분식집 간판을 닫고 있다. 미소 분식. 그 위로 햇살이 비친다. 백설이가 가게 문을 열며 미소를 지었다. 미소야, 학교 늦겠다. 엄마, 다녀올게요. 멀리서 태경이 걸어왔다. 그는 잠시 멈춰 서리를 바라봤다. 이제 평범하게 살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제 가능해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둠을 지나왔으니까.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태양을 삼킨 여자, 그 말 이제는 당신 얘기 같네요. 태경이 웃었다. 아니요. 그건 당신 이야기죠. 둘 사이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진실은 언제나 태양처럼 떠오른다. 그것을 삼킨 자만이 다시 빛을 볼 수 있다.